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상하는 방법, 그라인더로 용접한 부분을 사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. 일단 사상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제가 이제 일부러 용접을 막 깔끔하게 안 하고 지저분하게 했는데, 이렇게 지저분하게 용접을 했을 때 용접 비드라고 하죠. 용접하고 난 다음에 용접부의 모양, 그걸 비드라고 하는데, 그 비드 모양이 이쁘지 않잖아요.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하시면 비드 모양이 이쁘지 않아요. 이쁘지 않으니까 그라인더로 살짝살짝 용접부를 갈아가지고 조금 이쁘게 보이게, 또는 용접부를 완전히 갈아서 평평하게 해서 보기 좋게끔 만드는 걸 사상이라고 해요. 사상을 할 때는 그라인더를 이용하거든요. 그라인더에 요거는 절단석. 절단석은 철을 자를 때 쓰는 겁니다. 카팅 나일이라고 많이 하죠. 그리고 요것은 연마석이라고 해요. 가공할 때, 용접부를 가공하거나 쇠를 다듬는다거나 그럴 때 이 연마석을 써요. 연마석을 쓰고, 그리고 이렇게 해바라기라고 하는데 빼빠죠. 옛날 사포 빼빠.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사포가 달려 있어요. 현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바라기라고 하는데, 일단은 비드를 가공할 때, 용접부를 가공할 때 연마석으로 두꺼운 부분을 먼저 이런 식으로 해서 갈아주고,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비드부를 어느 정도 나왔다, 비드부가 어느 정도 가공이 됐다, 그 다음에는 좀 더 다듬는 작업을 하는 거죠. 요 해바라기 날 가지고 용접부를 조금 더 다듬는 거예요. 아예 다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이쪽 부분을, 용접 부분을 아예 그냥 제거를 한다거나 보기 좋게끔 그렇게 하는 걸 사상이라고 해요. 사상이라고 하는데, 어느 제품에 따라서 이 비드부를 살려두거나,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드부를 완전히 죽여서 보기 좋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물건에 따라 다르고요. 근데 일반적으로 용접부에 비드를 다 죽이면 용접부의 강도가 떨어져요.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떨어지는 게 맞아요. 용접부의 비드는 그대로 살려두는 게 용접부의 강도는 훨씬 강합니다. 일반적으로 기본 모재보다 용접을 했을 때 이 용접부가 기본 모재보다 더 강하고요. 그 강한 상태에서 이 용접부를 다 완전히 갈아서 없앴다 그러면 비드, 이 용접 비드가 살아있는 것보다는 강도가 약합니다. 일단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.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절단하는 거, 지금 이거는 이제 스텐판인데,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일반 철판이 없어서 굴러다니는 스텐판을 하나 구해다가 요거 한번 절단 한번 해볼게요. 절단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난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홀드 버튼 누르고 적당한 힘으로 조이고요. 그리고 1시부터 3시 보시고요. 갈 때는 리드만 잡아주고, 리드선만 길잡이 역할만 하는 거예요. 길만 잡아주고 올 때 힘을 줘서 이 철판을 깎는 겁니다. 갈 때는 힘을 빼시고요, 올 때는 힘을 주시고요. 아시겠죠? 힘 빼고 힘 주고, 힘 빼고 힘 주고. 이게 얇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이 얇은 판이 아니라 두꺼운 철판이라면 이게 한 번에 안 가거든요. 그럴 때는 반복 작업하는 거예요. 길 터주고 깎고, 길 터주고 깎고, 길 터주고 깎고 반복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한 번에 가도 되기는 하는 건 해도 되는데, 그건 얇은 철판인 경우에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지금 요거는 얇은 철판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
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일단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되도록이면 반듯하게 자 이렇게 반듯하게 했고요. 작업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. 코드를 꽂고요. 자 이렇게 길을 냈어요. 길을 냈고요. 길을 냈으면 이제 갔다가 올 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. 자, 바닥에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멈췄습니다. 자, 이렇게 잘랐고요. 보셨다시피 갈 때 힘을 빼시고 올 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. 빼시고 힘 주고 힘 빼고 힘 주고 아시겠죠? 절단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에 요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대충 떼었어요. 그냥 사상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대충 떼었어요. 일단 요거 사상하는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일단 날을 갈고요. 날을 갈 때는 반드시 코드를 빼고요. 홀드 버튼 누르고 손으로 풀어주고요. 첫 번째는 연마석을 씁니다. 연마석이 이렇게 새 날일 경우가 있어요. 새 날일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모양이 끝에가 각지지 않고 둥글잖아요.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새 날일 경우에는 각이 졌어요. 보시다시피 각이 졌죠. 이렇게 이럴 때는 처음에 사상하실 때 그라인더가 있다가 치고요. 이렇게 됐다 그러면 푹푹 팔 수가 있어요. 새 날일 경우에는. 그래서 새 날일 경우에는 이 비두부를 먼저 한 번씩 쓱쓱쓱 긁어서 이 각진 부분을 조금 깎아주는 거예요. 그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비드 모양을 내시면 돼요. 일단은 음악으로 해볼게요. 네, 홀드 버튼 누르고 적당한 힘으로 조이고 코드를 꽂고요.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
일단 연마석으로는 이 정도만 작업을 하세요. 작업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코드를 뽑고 아까 말씀드린 해바라기 날로 교체를 할게요. 다시 홀드 버튼 누르고 해바라기 날로 교체를 할 건데요. 이 해바라기 날은 지금 이 부분이 다 사포예요. 빼빠, 일명 빼빠 사포인데, 이거를 면을 갖다 대시면 이 날의 수명이 얼마 못 가요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날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져요. 그래서 해바라기 날은 항상 쓰실 때 요 날 끝으로 가공을 하신다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날 끝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. 이렇게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는데 날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금방 또 교체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날 끝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. 작업을 하시되 어떤 식으로 1시부터 3시를 유념하시고 작업하시고, 아니면 이 절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 이 방향 있잖아요. 9시 방향으로 하셔도 되는데, 그거는 그라인더를 조금 사용을 좀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익숙해지시면 이 방향으로 하셔도, 이 빼바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. 이 빼바날은 힘줘서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힘을 빼고 가만히 문대시면 돼요. 보여드릴게요. 마찬가지로 홀드 버튼 누르고 적당한 힘, 저는 많이 익숙하니까 저는 요 9시 쪽 이쪽 또 써보고 이쪽도 써보고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 어떻게든 하실 때 반드시 이 사포날을 쓰실 때는 반드시 요 날 끝으로 가공하신다 생각하셔야 돼요. 어떠신가요? 아까 처음에 했던 용접구하고 지금이 훨씬 보기 좋으시죠? 요런 것 때문에 사상을 하는 겁니다.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드를 살려준 거고요. 요번에는 이쪽 부분,
여기도 엉망이죠. 이쪽 부분 아예 다 갈아볼게요. 한번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연마석으로 이 큰 부분은 다 제거해 주시고요, 가공해 주시고,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포날로 작업을 해 볼게요.